반갑습니다. 오늘 코딩 머신쌤의 강의를 또 촬영을 하게 됐고요. 어, 오늘 8강입니다. 8강. 그래서 지금 정도 됐으면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순서도의 흐름을 알고, 그다음에 변수 선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조건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기존에는 과제들을 풀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예시 자리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가로넣기 형태로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이 순서들을 직접 그리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소리 들리나요? 지금 뭐냐면 저희 지금 제가 학교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 소리가 이제 들어갈 건데,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약간 ASMR 그 있잖아요. 약간 그 뭐지? 백색 화이트 노이즈인가? 무슨 뭐 백색 소음? 그래서 집중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소리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촬영해도 되겠다 해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망치 소리도 들리고 막 드릴 소리도 들리는데 그냥 생활 소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집중해서 수업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희소식이 있는 게 뭐냐면, 오늘은 이 강의를 되게 짧게 끝날 것 같아요. 지금 한 문제만 딱 할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 촬영을 하는 요 오후에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과제를 여러 개 오늘 하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못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저쨌든 간에 수업 짧게 하면은 모두가 다 좋아하잖아요. 수업 길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진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볼게요. 제가 이제 그 강의하면 헛기침 되게 많이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이 만성 호흡기 질환? 제가 기침을 거의 한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진짜 제대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시간을 못 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호흡기 치료를 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이 있어서 기침을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거의 습관 만성화가 된 것 같아요. 기침을 좀 하니까 거슬리더라도 좀 약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가장 큰 수를 출력하는 순서도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변수가 몇 개가 필요하겠죠? 이 세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담아야 되니까 입력받는 거니까 입력 기호는 사용이 될 거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를 출력한다. 그러면 출력 기호 당연히 사용이 되겠네. 대신 변수 첫 번째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 변수가 몇 개가 필요할 건지 변수를 파악해라. 이게 첫 번째 과제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변수가 몇 개가 필요할 건지 파악해라. 이 문제는 너무 쉬운 게 3개의 숫자를 입력받는다고 했어요. 3개의 숫자. 그러면 변수는 당연히 몇 개 필요할까? 3개 필요하겠죠. 예. 그냥 A라는 변수 첫 번째 입력받는 거, 두 번째 입력받는 거 B라는 변수에 넣고, 세 번째 입력받는 거 C라는 변수. 자, 초기값 시작할 때 초기값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값은 어차피 사용자가 입력하는 것들을 담을 거니까. 초기값을 굳이 뭐 0이나 1 이렇게 초기화를 안 시켜도 사용자가 입력한 게 그게 오버라이트 여기 써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초기값은 크게 의미가 없다. 사용자가 이거 3개를 다 입력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3개의 숫자를 입력받아 가장 큰 수를 출력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3명이 있어. 자, 3명이 있단 말이야. 자, 이 3명이 키가 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3명 중에 가장 큰 애, 키가 가장 큰 아이를 찾고 싶다. 찾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3명을 일렬로 쭉 세워가지고, 가장 큰 애, 그다음 두 번째로 큰 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딱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방법은 컴퓨터에서 순서도에서는 안 쓰여요. 순서도에는 쓰지 않아. 왜? 왜냐하면 조건은 이게 이제 한 번에 2명밖에 비교를 못해요. 예. 한 번에 2명밖에 비교를 하지 못한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순서도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니까. 자, 그래서 한 번에 2명밖에 비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 번에 세 명을 이렇게 싹 다 비교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교한다든지 뭐 이렇게 비교한다든지 그래서 두 명밖에 비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가장 큰 애를 찾아낼 수 있을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세 명이 있어요. 자, 얘는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죠? 당연히 A랑 B를 먼저 비교를 할 거예요. 키를 비교해서 만약에 B가 크다. 그러면 B랑 C랑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C가 더 크다 그러면 C가 가장 큰 애가 될 것이고 만약에 B가 더 크다 그러면 B가 가장 큰 애가 될 이미 A랑 비교를 했을 때 B가 올라왔다라는 거는 B 학생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A라는 애는 이미 작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애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비교 안 한 C랑 마지막 비교를 했는데 B보다 C가 더 커. 그러면 C가 가장 큰 것일 거고 만약에 B가 C랑 비교했는데 B가 더 커. 그러면 B는 A보다 더 크고 C보다 큰 거니까 B가 가장 큰 게 되겠죠. 아, 이렇구나. 그럼 두 명을 먼저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큰 애랑 나머지 한 애랑 비교를 하면 되겠구나. 자, 이거를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세 개의 숫자를 입력받았을 때 가장 큰 수를 출력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쉬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 맞아. 이거 누가 못해. 너무 쉽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막상 이거를 순서도로 표현하려고 하니 앞이 막막하죠. 이걸 어떻게 순서도로 표현을 할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영상을 딱 멈추시고 여러분이 한번 막 그려보세요. 자기가 그려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막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한테 결국은 여러분께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과정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좋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다 해보신 분들은 이제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그러면 변수를 먼저 맨 처음에 변수를 선언을 해야 돼요. 그죠? 변수 뭐 쓰기로 했습니까? A, B, C 세 개를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세 개를 입력을 받아요. 그죠? A, B, C를 한꺼번에 다 세 개를 입력받는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까지 변수 A, B, C를 만들어서 변수 선언을 했죠. 변수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겁니다.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A, B, C 세 개에 어떤 순지는 모르겠지만 각각의 A에다 뭐 7을 넣을 수도 있고 B는 8, C는 3을 넣을 수도 있고 그거는 사용자 마음이죠. 사용자가 숫자를 A, B, C에다 넣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용자가 입력해서 들어있는 A, B, C를 조건을 줘서 가장 큰 수가 출력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세 개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없으니까 먼저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어차피 같은 건 상관없으니까. 자, A와 B와 비교를 합니다. 자, 여기서 참이냐, 거짓이냐. 자,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 A가 B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이 조건이 참이다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A가 큰 거죠? A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B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A는 일단 B보다 커. 그럼 B는 날라갔어. B는 끝났어. 그럼 뭐가 남았죠? C가 남았죠. 그럼 A를 나머지 C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A가 C보다도 크다. 그러면 가장 큰 건 뭐가 됩니까?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A가 B보다 커. 이게 참이 되면 A가 큰 거죠. 근데 A가 C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이 됐다는 얘기는 A는 B보다는 크지만 C보다는 작다. 그러면은 가장 큰 건 뭐가 될까요? 당연히 C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도 보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B가 큰 게 되겠죠. A는 이미 끝난 거야. 비교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B가 나머지 비교할 때 C랑 비교를 했는데 B가 C보다도 크다? 그러면 가장 큰 건 당연히 뭐가 될까요? B가 되겠 것이고 근데 A보다 큰 B를 C랑 비교했더니 C보다 크다라고 했더니 이게 거짓이 된 거야. 그럼 결국은 C가 더 큰 거죠? 그러면은 얘는
C가 될 것이죠. 자, 이게 정답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 가장 큰 수를 구하는 이런 거를 순서도 없이 프로그램으로 애들한테 C 언어로 짜봐라. C 언어 문법을 기본적인 if문, 조건 분기문을 알려줘서 해봐라 그러면 애들이 너무 막 당황해 중구난방으로 하고 막 AND 연산 쓰기도 하고 막 완전 막 조건 여러 개 주고 그럼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순서도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코드로 그냥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프로세스 시리얼하게 쫙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굉장히 재밌는 예지만 상당히 중요한 예입니다. 세 개의 숫자를 입력받았을 때 가장 큰 수를 구하는 것들을 순서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오늘 강의 8강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수열이라는 거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수열이 왜 수열을 예를 들었냐면 수열이 재밌죠. 수열이 이제 그 반복 구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건 분기 구조도 들어가기 때문에 순서도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최적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순서도 수열 다음 시간부터 수열을 한번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 순서도가 지금 8강인데 한 10강 조금 넘는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하고 싶은 C 언어로 들어가서 강의 이어나가도록. 자, 오늘 그리고 다음 강의부터는 수요일 강의부터는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활용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이 잘생긴 얼굴이 안 나옵니다. 또 섭섭해하지 마시고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